clock rings, a brand new start. Time to move, time to take part. Breathing deep, feel alive. Let's get ready to thrive. Good morning energy, rise and go. Feel the power. 어서 오세요. 건강 브런치입니다. 저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날이 좀 따뜻해지긴 했지만 다시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 한 시간도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봅시다. 오늘의 첫 번째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화사님의 So Cute. So cute. 담배가 돼볼까? 날 원하는 건 fine with some love.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향기가 될까? 날 원하는 건 life with some love. 이젠 다시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흔들림 속에 시가 되려는 그럼 해내보자. 먼 길을 돌아도 Let's go for the work. 옆자리 비워둬. I wanna be just fine. 넋두리로 I'll be okay. 모두 다 안아버릴 거야 난 다. So cute. 담배가 돼볼까? 날 원하는 건 fine with some love.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향기가 될까? 날 원하는 건 life with some love. 이젠 다시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So cute, can't help myself. So cute. 담배가 내려와. 날 원하는 건 fine with some love. What you do, what you wanna do. 향기가 되자. 날 원하는 건 life with some love. 이젠 다시 So good. I wanna be just fine. What you wanna do, 담배가 돼볼 거야. It's fine with some you. I wanna be just fine. 네, 화사님의 So Cute 듣고 오셨습니다. 화사님의 노래는 항상 부르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가지고 저까지 기분 좋은 게 전염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여러분들도 오늘의 시작을 조금 더 활기차고 기분이 좋게 상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저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왠지 시간이 참 느린데 빠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 역설적인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참 빠른데 느리고 또 느리기도 한데 너무 빠른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나날을 보냈는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게 다음 주면 5월인 거 있죠? 5월이에요, 5월 여러분. 와, 저는 이게 진짜 시간이 약간 유독 올해가 빨리 가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나이를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한 달 한 달 먹어가면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지, 올해는 진짜 눈 깜짝하면 이렇게 달이 이렇게 넘어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불과 한 얼마 전에, 여러분, 다음 주면 이제 4월의 첫 방이네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또 금세 찾아온 5월입니다. 아, 근데 또 5월에는요, 쉬는 날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도 보면 그렇고, 좀 기다리더라고요. 이제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이제 새롭게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아,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났다.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하면은. 또 어린이날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버이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가정의 달에 걸맞게 여러 가지 날들이 있고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까지 챙기면 여러 날에 쉬는 날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세미 휴가 정도의 느낌? 또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아마 이쯤 되면 엄청 또 더워져서, 왜 이렇게 더울까요, 여러분? 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또 이제 금세 찾아오는 5월이기도 하고, 또 공휴일도 여러모로 생겨 있는 달이니까, 왠지 또, 기분 좋은 이슈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또 따뜻해질 무렵, 엊그저께 또 비가 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또 그 바람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는 기사를 봤어요.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요? 실제로 지금도 이 미세먼지 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에 굉장히 유의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코너로 가져온 주제가요. 요즘 약간, 그렇게 별다른 의도는 없는데 자꾸 당뇨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자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주에도 했던 것 같은데 또 당뇨 이야기를 가져오면 조금 식상하려나 했는데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초점은요, 당뇨보다도 미세먼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른바 당뇨 환자가 미세먼지를 아주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랑 미세먼지랑 무슨 관련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당뇨랑 미세먼지? 그냥 이 공기 중에 있다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쩌면 삶의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그냥 틈만 나면 안 좋다고 빨간 알림이 뜨는 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왜 당뇨와 관련이 있는 걸까?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일 것 같은데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이 고농도 미세먼지 사실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더 잦게 찾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단순히 우리 호흡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 당뇨 환자는 유독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요, 여러분, 혈당 상승의 위험이 있다고 해요. 미세먼지에 노출되면요, 혈당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와, 아니 내가 혈당 관리를 하려고 밥 먹고 건강 브런치에서 말한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 혈당을 높이지 않으려고 야채 먼저 챙겨 먹으면 좋다 그래서 야채도 먼저 챙겨 먹고 이런 내 여러 가지의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해왔는데 이 그냥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먼지가 나의 그 혈당 관리를 방해한다고?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울 강동구 보건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미세먼지 농도가 심지어 그냥 미세먼지보다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때마다 혈당이 점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지름이 더 작은 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성이 더 큰데요. 초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산부는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제로 혈당이 높고 또 임신성 당뇨 발병 위험이 2.3배 더 높다는 이대 목동병원의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혈당이, 난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초미세먼지가 나의 혈당을 높이는 거죠? 라고 하시면 바로 인슐린 저항성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건국대 연구팀이 2012년에서 2014년 성인 5,717명을 분석한 결과로 미세먼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체내에 유입된 미세먼지는 잘 배출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이 체내 염증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그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한마디로 제가 좀 더 요약을 하자면 미세먼지가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유입된 이 미세먼지들은 잘 배출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쌓이게 되죠. 그럼 그 쌓인 게 그냥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럼 그 염증이 바로 혈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인슐린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러면 혈당을 에너지로 바꿔야 우리의 혈당 수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올라갔다가도 떨어지는데 이 혈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로 바꿔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게 바로 미세먼지의 미세먼지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진짜 이 미세먼지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혈당 관리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요?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럼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건가요? 근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조금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최대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도 같아요. 하지만 실외 활동을 우리가 피할 수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그럴 때는 KF 마스크를 착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숫자가 높을수록 우리 미세먼지 차단율이 높다는 거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거의 마스크의 달인이 박사가 되셨잖아요. 조금 더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KF80은 평균 86.1%, KF94는 평균 95.7%, KF99는 평균 99.4%의 차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골라주실 때 초미세먼지를 조금 더 차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F80 이상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고 해도 정말 100% 미세먼지를 차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뭐 가끔씩 마스크를 내리고 뭔가를 먹을 때도 있고 뭔가를 마실 때도 있고 또 답답하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벗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실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먼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점점 쌓여서 염증이 되는데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물과 도라지차, 생강차를 마셔주는 겁니다. 이 물과 도라지차, 생강차, 이 친구들은 다 음료잖아요. 음료의 역할은 우리의 기관지를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기도 하는데, 기관지와 기관지 선모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면요, 체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기관지는 마스크로 걸러지지 않은 미세먼지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또 기관지인데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더 충분히 마셔주시거나 도라지나 생강 등을 달여서 차로 섭취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관지가 촉촉해야 기관지 선모 운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이물질이 기침, 가래와 함께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 주에 물을 마셔달라고 하루에 우리 2리터 이상은 마셔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습관 혹시 열심히 지켜주시고 계신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면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신 날들이 며칠이나 있으신가요? 궁금하네, 갑자기. 제가 저번 주 방송 마무리할 때도 물 한 잔 드셔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때 딱 마시고 그 이후로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갑자기 또 염려가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이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요즘 미세먼지도 좀 심하겠다. 지금 한 번 더 물을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주방에 가셔서 혹은 정수기 식수대에 가셔가지고 물 한 잔 떠와서 한 컵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의 순환도 순환이지만 지금 이 기승을 부리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에게도 좋은 방도가 바로 물, 우리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이 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관지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려면요, 물 한 잔 지금 얼른 드셔주세요. 네, 요런 방법도 있겠고요. 다시 돌아와서 또 미세먼지 배출을 직접적으로 돕는 식품의 섭취도 좋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음료라고 하겠고요. 음료라고 하면은 이제 먼지 배출을 돕는 식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김, 파래, 이런 해조류들 있잖아요. 이런 해조류에는요, 몸속 미세먼지 그리고 독소 등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알긴산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도라지, 인삼 등이 풍부한 사포닌은요,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 효과가 또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외에 혈액을 맑게 해주는 미나리, 케일 등의 채소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 요즘 또 미나리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한 만큼 이 친구가 떠나기 전에 얼른 또 미나리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조류, 김, 파래, 또 감태, 이런 해조류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알긴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 미세먼지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사포닌,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해줘서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 사포닌 성분은 도라지, 인삼 등에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혈액을 맑게 해주는 미나리, 케일 등의 채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끌리시는 거,
아무거나 가져다가 드셔주시면 요즘 같은 날씨 또 지금 이 미세먼지가 어찌저찌 간다고 해도 떠난다고 해도 또다시 금세 갑자기 또 내일 미세먼지 농도가 안 좋습니다. 높습니다. 이렇게 금세 또 그럴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를 그냥 계속 찾아오는 거의 짝사랑 수준의 이런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빨리 배출해주고 우리가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좀 더 현명한 우리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습관이 루틴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건 사실 당뇨 환자에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모든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이 현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니까요. 특히 당뇨 환자분들에게 좀 더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지켜주시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좀 더 건강한 생활이 될 것 같으니까요. 미세먼지가 혈당 관리를 방해한다고? 아마 요거에 충격을 먹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충격을 도움 삼아서 한번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내 봅시다, 여러분. 네, 그럼 이쯤에서 첫 번째 코너는 마무리해보고요.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곡은요. 한로로의 입춘입니다. 얼어붙은 마음에 누가 입맞춰줄까요? 봄을 기다린다는 말, 그 말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피어가던 바람 여유 생겨 말하네요. 내가 기다린다는 봄 왔으니 이번에 놓지 말라고.
네, 악뮤의 얼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신나지 않나요? 진짜 저는 요즘 그 악뮤가 7년 만에 컴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뮤의 노래를 듣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삶의 낙이 채워진 기분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이제 다양한 방송에서 악뮤가 이제 무대를 생방송은 아니고 무대를 이제 녹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송들을 여러 봤는데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 지금 방송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이 전염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는데 그 행복이 전염되는 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뭔가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들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걸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또 그런 행복하고 밝은 이런 뭔가 포크송 같은 그런 맑은 노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딛고 일어나줘서 이런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다. 힘이 좀 떨어진다. 이럴 때 저는 이제 악뮤의 이런 청량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또 행복을 전염시키고 그런답니다. 네. 뭐 약간 TMI이긴 하지만 요즘 이렇게 컴백을 해줘서 좋은 음악을 들려줘서 너무 행복한 마음을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 목소리가 그들에게까지 닿지는 않겠지만서도 그래도 그냥 뭔가 저 이제 한 명의 뭔가 팬으로서 한 명의 이제 음악 감상을 하는 그냥 사람으로서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타이틀곡은 굉장히 많이 막 챌린지로도 유행하고 하니까 들어보셨을 건데 수록곡은 이제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얼룩이라는 곡도 이번 앨범의 수록곡인데 가사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하나 진짜 이찬혁 씨는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가사 하나하나가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던 감정들을 말로 이렇게 가사로 음악으로 녹여내지? 이런 생각을 이번에도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음악, 다양한 장르들을 좀 경험을 해보시면서 행복이 전염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가사의 의미가 많이 담긴 곡을 틀어드렸고요. 이게 아침이라 말이 잘 안 나와요. 아침의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또 한로로 씨의 입춘이라는 곡도 어떻게 그렇게 가사를 쓰는지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 어떻게 봄이 이렇게 아스리 고개를 내밀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책을 좀 더 많이 읽어야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가사들과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난 아직도 경험할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읽어야 될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곤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오랜 TMI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는데 오늘의 지식 처방전, 건강을 위한 우리의 지식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코너죠. 오늘은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냐면요. 재활용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제가 또 재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 용도가 아닌 거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쓰면은 또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닌데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이 아이의 그 용도를 확장시켜주면은 거기서 느끼는 희열, 뿌듯함, 뭔가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종종 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뭐 이제 너튜브 같은 채널을 보다가 막 정리하실 때, 뭐 원래 저 다른 케이스로 나왔는데 나는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 케이스의 용도를 바꿔주면서 내 이제 돈도 아끼고 그리고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고 그리고 한 번 더 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그런 그 쓰레기도 부담을 덜고 뭐 요런 이제 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저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실생활에 옮겨도 보는 이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는데 또 거기서 느끼는 뿌듯함도 굉장히 제 행복의 한 구석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방법을 좀 공유를 해드릴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건강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요. 바로 유통기한 지난 핸드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과 관련이 없진 않잖아요. 그쵸? 유통기한이 지난 핸드크림을 사용을 하면요. 우리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염증이나 피부 통증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또 아까워서 사용을 그냥 굳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또, 있으니까, 괜히 있는데 또 사기 돈 아까우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유통기한 지난 핸드크림을 그냥 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통기한 지난 핸드크림을 비롯해 다양한 크림 종류들은요, 제조일로부터 2년 안에 바르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냥 냄새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발라보니까 뭐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냥 달라진 거 없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향으로 그리고 질감으로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유분 함량이 많기 때문에 변질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짜서 쓰는 핸드크림이 아니라 퍼서 쓰는 핸드크림들이 있죠. 그리고 핸드크림 말고 우리 이제 피부에 바르는 수분크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짜서 쓰는 것보다 통에 담겨져서 퍼서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변질의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사용하려면 화장품 전용 주걱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즘 왜 크림 구매하시면 조그만 이제 우리가 밥 주걱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거에 한 10분의 1로 줄어든 화장품 전용 스푼 같은 거 같이 딸려 오잖아요. 그런 걸로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해주셔야 조금 더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귀찮아가지고 그런 스푼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그냥 빨리 발라주는 게 상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혹시나 그런 크림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핸드크림 사용하시는 분들, 제조일로부터 2년 안에 바르는 게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사용했다가, 괜히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사용했다가, 막 피부 염증, 막 아토피, 이런 게 갑자기 생겨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내 화장대를 살펴보시고, 특히나 나는 좀 맥시멀리스트다. 그래서 그냥 있는데 저거 좋다고 하니까 하나 더 사보고 저것도 좋아? 근데 아직 다 안 쓴 게 있는데 아니야 곧 쓸 거지 하면서 이제 구매하시는 맥시멀리스트 분들 찔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특히나 더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갈 경우가 많을 테니 제조 일자, 유통기한 이런 거 한 번씩 싹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깝잖아요, 사실. 아까운데 내 피부에 사용하려고 했다가 다 사용도 못하고 버려버리면 너무 아깝고 돈 아깝고 막 진짜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다 버려버리고 또 다시 좀 깨끗해진 화장대를 보면은
한번 사볼까? 저거 괜찮다는데? 또 다시 이렇게 무한굴레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 다 쓰지 못한, 하지만 유통기한은 지난 그런 핸드크림 어떻게 사용하냐? 사용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비롯해서 여러분, 치약도 한번 같이 제가 활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저는요, 치약으로 청소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치약으로 뭘 하죠? 라고 하시다면, 치약은요, 여러분, 얼룩을 벗겨냈는데 굉장히 좋은, 진짜 탁월한 기능을 가진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빨을 닦을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게 치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빨을 닦을 때 치약을 사용하고 나면 굉장히 반딱반딱한 느낌, 뭔가 그 뽀독뽀독해진 느낌이 좋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빨을 닦고 양치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지만 이 반딱반딱해지는 느낌이요. 특히나 스테인리스 혹은 유리에 닿으면요. 그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느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실 청소할 때 치약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치약은 사실 계속 매일매일 몇 번씩 쓰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 있죠. 샘플을 받았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냥 뭐 2g, 3g 뭐 요런 그냥 굉장히 작은 치약들을 이제 샘플로 받았는데 내 취향이 아니거나 혹은 뭔가를 화장품을 샀는데 여기서 나온 신제품이라면서 딸려서 보내준 그런 좀 튜브형의 귀여운 샘플들. 근데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런 치약들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그런 거를 여행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저도 최근에 겪었거든요. 뭔가를 샀는데 딸려왔어요. 그런데 너무 내 취향이 아닌 거예요. 거품도 잘 안 나고 뭔가 좀 진짜 좀 향도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걸 또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화장실 청소에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건데 화장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튀기기 때문에 물 얼룩이 지기 쉽잖아요. 특히나 샤워부스 있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냥 정말 한 달 정도만 방치를 해놔도요. 그 얼룩 때문에 유리가 뿌얘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또 호흡기에도 안 좋은 그런 락스를 사용하게 되고 근데 아무리 사용을 해도 이 묵은 얼룩 물때가 그렇게 썩 잘 지워지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치약을 사용해 주시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락스보다도 아마 더한 효과를 나타낼걸요. 그냥 이제 발라요. 저는 이제 보통 장갑을 끼고 치약을 이제 열심히 발라줍니다. 거울에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요. 수전 이럴 때 이제 수전 같은 데는 전부 다 그 스테인리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물때가 잘 보이고 잘 낀단 말이죠. 거기에도 다 발라줍니다. 그리고 좀 나 치약이 좀 많이 남았다 하시면 세면대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에는 꼭 저는 치약을 사용해가지고 막 다 발라주고 한 30분 정도 방치를 해주시고 30분에서 한 1시간 정도 방치를 해주시고 물로 싹 이제 씻겨주잖아요. 그럼 이때 또 우리가 다 쓴 이제 좀 헐거워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가 다 다른 칫솔모가 다 다른 칫솔들 그걸로 이렇게 우리 이빨 닦듯이 그 치약을 살살살살 문질러주면서 물을 싹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얼룩이 정말 많이 진짜 거의 다 사라집니다. 물론 좀 묵은 얼룩들 같은 경우에는 미세하게 좀 남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갓 튀긴 얼룩이다. 혹은 얼마 안 됐다.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에 쌓인 얼룩이다. 하면은 진짜 거의 90% 이상은 그 흔적이 지워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락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손에 닿거나 이제 인체에 닿으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냄새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에도 부담을 준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락스를 꼭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락스 말고도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청소용품이 있다 하면은 그걸 사용해 주는 게 좀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치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사용을 하는 것일 뿐더러 또 우리가 남는 치약을 활용하기 위한 정말 적합한 용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치약 모아두셨다가 뭐 샘플로 받았거나 혹은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혹은 내가 너무 대량 구매를 해놔가지고 유통기한이 좀 지나버렸네 하는 치약들을 좀 모으셔가지고 종종 이제 욕실 청소할 때 그냥 한번 싹 발라주시고 그냥 샤워할 때 한번 싹 이제 그 칫솔로 살살살살 문질러 주시면서 따스운 물로 샥 이제 흘러내려 주시면 얼룩이 놀랍게도 많이 지워져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의 뭔가 인체 해로울 일도 없고 또 깨끗해지는 걸 보니까 기분도 좋고 또 내가 뭔가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거를 재활용했다는 그 뿌듯함에 또한 행복할 거고요.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단 한 가지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치약 자체가 좀 화한 느낌이 있잖아요. 뭐 조그만 부위, 뭐 수전이나 거울의 한 부위, 뭐 요런 데 사용하시면 덜하겠다만 샤워부스의 유리같이 굉장히 넓은 부위에 이 치약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뭔가 왠지 모르게 내 눈도 코도 입도 화해져가는 그 방치해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뭔가 내 온몸이 살짝 화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 불쾌한 정도도 아니고 오히려 좀 더 개운할 수는 있다는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핸드크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핸드크림은 또 그러면 어디에 청소를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 이제 닦았잖아요. 이제 칫솔과 치약으로 우리의 수전, 거울, 이런 물때 낀 샤워부스, 유리들 다 닦으셨으면 이 핸드크림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응? 무슨 소리죠, 그게?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핸드크림은요, 아시다시피 유분이 많이 섞여 있는 제품이고요. 계면 활성제까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룩이 생긴 수전에다가 치약으로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에요. 핸드크림을 묻혀요. 그런 다음에 거울을 살짝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의 얼룩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핸드크림을 묻히면 당연히 뿌얘지겠죠. 그 뿌얘진 거는 다시 이제 마른 수건으로 살짝씩 좀 닦아주셔가지고 투명함은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크림을 발라가지고 그 뿌연 상태로 아니 나 거울도 안 보이는데? 나 잘 안 보이는데? 거울 이게 지금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게 맞나? 요 상태로 가시면 안 되고요. 마른 수건에 핸드크림을 묻혀가지고 살짝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핸드크림이 남지 않도록 또 깨끗한 수건으로 한번 샥 닦아주시면은 다시 투명해지겠죠, 여러분? 그때 이제 거울 표면에 얇은 코팅막이 형성돼서 물방울이 덜 맺힙니다. 이 효과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속이 되고 또 만약에 다시 얼룩이 더 잘 생기네? 얼룩이 너무 많이 꼈네? 하면은 다시 또 핸드크림으로 마른 수건 묻힌 핸드크림을 묻힌 마른 수건으로 살짝 닦아주시면 다시 또 코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유통기한이 지난 혹은 남는 핸드크림과 치약 잘 사용을 해보시면 아주 좋은 청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20살 때부터 진짜 엄청 오랜 시간 사용해온 청소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걸 우리 몸에 사용하고 있었구나. 또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고 크림류 그리고 치약 한번 모으셔서 대청소할 때나 혹은
그냥 대청소가 아니더라도 살짝 한번 닦아볼까? 하시는 분들 싹 닦아보시면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청소가 되네? 하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저의 꿀팁과 담긴 지식 처방전 함께 전달을 드렸고요. 우리의 오늘 세 번째 코너인 오늘 뭐 먹지는요. 우리 아까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우선 우리의 미세먼지를 배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각종 해조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물과 생강차 이런 이제 친구들, 음료들을 달여서 드셔주시거나 혹은 그냥 물만으로도 괜찮으니까 음료들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면 우리의 몸에서 나가기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관지 섬모가 촉촉해졌기 때문에 이 배출을 조금 더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금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한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흔하게 먹어줄 수도 있을 법한 케일 그리고 미나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것들 중에 내 취향인 음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취향이 아니더라도 한번 아니면 겪어보지 못한 음식이더라도 맛있는 레시피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레시피들 찾아가지고 내 취향에 맞게 요 정도면 내가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음식 한번 만들어가지고 드셔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1시간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또 지금 이 시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지식들, 그런 정보들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정말 활기차고 또 기분 좋은 기분이 안 좋으면 또 기분이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방도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바람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은 한번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노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팝송 한 두 곡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곡 헨리 무디의 Drunk Text에 이어서 그 다음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까지 들려드리고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Drunk texted at midnight. Wish I was the reason you stay up till 3 and you can't fall asleep, waiting for me to reply. I wish I was more than just someone you walk by. Wish I wasn't scared to be honest and open instead of just hoping you feel what I'm feeling inside. April the 7th, and nothing has changed. It's hard to get by when you're still on my mind every day. Sometimes I question if you feel the same. Do we make stupid jokes trying to hide that we're both too afraid to say? I wish I was who you drunk texted at midnight. Wish I was the reason you stay up till 3 and you can't fall asleep, waiting for me to reply. I wish
I sent you that drunk text at midnight. I was just scared it would ruin our friendship, but I really meant it. I wonder how you would reply.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let me down, but the proof's in the way it hurts. For months on end I've had my doubts, denying every tear. I wish this would be over now, but I know that I still need you here. You say I'm craz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You've been so unavailable. Now sadly I know why. Your heart is unobtainable.